자, 79쪽. 부정사와 동명사의 태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요.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말은 쉬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태란 얘기 뭐니? 능동이냐 수동은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여기 7번 봅니다. 자, 동사 그러면 어디 갔어? 동사 그러면 동사는 주요 특징이 있죠.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니? 주어가 있죠. 주어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니? 시제가 있죠. 시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니? 뭐가 있니? 어? 목적어나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잖아. 자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필요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타동사도 3형식, 4형식, 5형식 있으니까 3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하나 필요하고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2개 필요하고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보어가 필요한데 동사에 따라서 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 달라지겠지.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술부라고 얘기해요. 서술부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그렇지? 그거 말고 다시 또 뭐가 필요할까? 주어와 동사가 있어.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아이프 80. 태가 있죠. 왜? 태의 정의가 뭐니?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잖아. 수동과 능동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니? 수동과 능동을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 태라고 부른다. 수동은 뭐니? 주어가 동사행위를 행하는 것. 능동은 주어가 동사행위를 행하는 것. 수동은 뭐니? 주어가 동사행위를 당하는 것. 그거를 한 방에 우리는 뭐라고? 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태의 정의는 뭐다?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둘의 관계가 있으니까 태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있으면 이 네 가지를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이해됐지? 자, 그런데 준동사는 뭐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그래. 그럼 준동사라는 게 뭐니? 준동사라는 건 원래는 얘가 동사였어. 동사였는데 앞에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ing를 붙여서 다른 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준동사라고 얘기해. 연설아, 투부정사는 동산이 아니니? 동사 아니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뭘로 사용되는 거니? 명사로 사용되니? 형용사로 사용되니? 부사로 사용되니? 투부정사는? 그쵸, 다 하죠. 그때 달라요죠. 명사로 사용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명사절 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용사로 사용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형용사절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현아야, 그러면 동명사는 뭘로 사용되니? 그렇죠. 안 넘어오네 저 새끼 저거. 동명사는 뭐니?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뭘로 사용되는 거야? 명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명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고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왜?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명사 그러면 반드시 뭐 떠올리라고? 주어, 목적어, 보호 떠올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명사란 말은 다 무조건 그거야.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얘 원래는 뭐였지? 동사였어. 자, 요거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때는 요즘은 대중목욕탕 얘네 잘 안 다니잖아. 왜 집집마다 다 목욕탕 시설이 있어서 집에서 다 하잖아. 정말 대중목욕탕 가는 건 어쩌다 한 번이잖아. 근데 우리 때는 그런 목욕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탕 가야 돼. 가서 때 뺏기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 때 빼고 광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뭐 물장 무시고 놀고 주로 엄마 니네 이제 드라마에서 볼 거 아니야. 주로 누가 때 뺏겨주니?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때 뺏겨주잖아. 그 어린 나이에 뭐 3살 4살 애가 지내고 뭐 지가 어떻게 때를 뺏기겠어. 근데 남자애들은 보통 요즘은 그럴 일 없는데 남자애들은
취약점 한 3살, 4살 정도 되면 아빠가 안 데려가고, 또 우리 때는 아빠는 주로 돈 버느라 바빠서 일요일 날도 일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아빠들과는 좀 달라. 요즘 아빠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지만 우리 때 아빠들은 일하느라 사는 게 힘들어서 일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요즘 드라마도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꼬마아이가, 남자아이가, 그렇지? 여자 목욕탕에 엄마랑 같이 따라갔다가 유치원에만 있는 그 여자애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드라마로 종종 나왔었어. 니네는 못 볼 텐데. 어쨌든 그랬다는 사실은 들어봤지요? 남자니까 뭐 5살 이전에 있는 애들이 엄마 따라서 여자 목욕탕 가는 그런 경우. 그럼 현호가 꼬마 때 엄마 따라서 여자 목욕탕 갔어.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어. 넌 남자 화장실 가니 여자 화장실 가니? 당연히 남자 화장실 가야지. 마찬가지야. 얘가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나왔어.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해. 근데 얘의 정체성은 뭐니? 기본적으로 동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4개는 가지고 있는 거야. 현호가 여탕에 갔어도 화장실 갈 때는 남자 화장실 가는 것처럼. 무슨 얘기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준동사도 주어가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서술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야. 준동사는 동사 아니니? 동사 아니죠? 그런데 이 원래 주어라는 개념이 뭐니? 주어의 정의는 동사의 행위자로 우리는 주어라 그래. 그럼 얘도 행위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동사는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 준동사의 행위자를 어떻게 표현해 주니? 바로 의미상의 주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게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 그러면 의미적 주어요. 아예 의미적 주어가 아니라 이 준동사의 행위자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 이해됐니? 의미상의 행위자를 우리는 준동사의 행위자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시제도 있고요. 시제는 2가지죠.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요거 시제 파트에서 했는데 까먹었을 거야.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게 될 때 얘기할게 이거는. 오늘 얘기하게 될 거야. 태도 당연히 능동과 수동이 있죠. 그 서술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태 얘기할 때, 수동태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수동이냐 능동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주어를 보고 이 주어가 동사행위를 실제로 행하는지 당하는지를 보고 수동 능동으로 따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의 능동과 수동은 뭘 확인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해야지. 그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얘가 능동으로 행하는지 당하는지를 보고 능동, 수동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말이 필요 없죠, 이거. 그게 이 얘기야, 지금. 그게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의 태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로 이 얘기라고. 무슨 이해됐니? 쳐보세요. 책에다 적어. 일단 적어.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문제부터 바로 풀지 마시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 한번 하시고 문제 풀어. 다 적었니?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봤더니 18페이지 보려네. 자, 18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18페이지. 자, 의미상의 주어 18페이지고 17페이지 보자. 17페이지. 이거 필기 안 돼 있지? 필기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수업을 따로 안 했다는 얘기네. 자, 의미상의 주어 윤소라 읽어보자. 이거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는 동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동작이나 성질을 행하는 주어에 해당하는 그렇죠.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거죠. 준동사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므로 행위자가 있다고요. 계속 읽어보자. 그렇죠. 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왜?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 동사 행위자를 주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속 교육은 주어나 목적어 됐고요.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준동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8페이지 봅니다. 18페이지. 자,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는 어떻게 표현하니? 부정사는 앞에 for나 of를 두고 목적격 색칠합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 야, 우리 현우야, 주어의 위치는 어디니? 동사. 그럼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어디겠니? 동사 앞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조건 앞이야. 이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어.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동명사는 바로 앞에 소유격 색칠. 그 다음에 목적격 색칠. 이거 사실 문법적으로 니네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도 고3 되면은 이거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 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뭐니?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혹은 목적격으로 쓴다고요. 예문 한번 읽어볼까? He insists on. 여기 고집하다야. He insists on. 그는 고집했습니다. 뭐를? My attending the meeting in his place. In his place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그를 대신하여 나의 미팅에 대한 참석을 고집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가 아니라 내가 그를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되셨죠? 밑에 거 Are you sure of a novel of being sold?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뭐니? 너는 확신하니? 뭐가? 그 소설책이 being sold out 매진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니? 또는 다 팔렸다는 것을 너는 확신하니?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my 대신에 me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me 써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컨대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예컨대 예문 적지마 I wanna go abroad. 나는 해외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라며.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건가? 좀 안 써져 있잖아. 그걸 설명할 거예요. 안 써져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17페이지. 없는 게 아니라 명시하지 않는 겁니다. 색칠. 명시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게 아니라 따로 표기하지 않는 거야. 되셨죠? 2번부터 봅니다. 2번부터 It was not my desire. 나의 끊어.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To live in Australia. 호주에서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 거니? 누가 호주에 사는 거니? 나죠?
문맥상 알 수 있죠? 밑에 거 봅니다. My favorite pastime is watching birds. Watching wild birds. 나의 가장 좋아하는 여가 시간은 야생새들을 보는 겁니다. 누가 보는 거니? 내가 보는 거죠? 문맥상 알 수 있죠? 3번 봅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 I like going to the movies. 나는 영화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관에 누가 가는 거니? 내가 가는 거죠? 문맥상 주어가 지금 의문사형의 주어인 거죠? 3번, 4번 봅니다. The doctor advised me to have a rest. 의사는 advised, 충고했습니다.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누가 휴식을 취하는 거니? 내가, 그렇죠? 이렇게 문맥상 알 수 있을 때, 문장 속에서 나왔을 때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무슨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되네. 그럼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무조건 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따로 표기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없는 것이 아니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능동으로 써야 될지 수동으로 써야 될지는 뭐니? 목적으로 보면 되죠. 왜? 얘가 의미상의 주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되셨죠? 돌아갑니다. 이제 몇 페이지지? 페이지 알려줘야 내가 빨리 갈 수 있다. 79페이지. 자, 그래서 79페이지 봅니다. 문제 볼게. 읽어보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 관계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따져본다. 자, 봅니다. Some people wa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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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몇몇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사 표시하시고요. blah blah by the inconvenience of the recycling. 재활용의 불편함에 의해 얘는 방해하답니다. 방해하다. 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쓰여져 있지 않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란 얘기니? Some people. 왜? 주어로 나온 경우에는 안 쓰니까.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니? 방해받는 거니? 방해받는 거죠? To be bothered.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시제와 태. 자, 시제 얘기를 잠깐 할게. 결론만 얘기하면 문장의 동사와 같을 때 시제가 얘를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고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일 때 이걸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얘기하죠. 적으세요. 그러면 형태 각각 외우지 말고 이거의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니? to 플러스 동사원형. 완료 시제는 어떻게 되니? to have pp. 그죠? 요거를 수동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마지막 것만 be 플러스 pp. 마지막 것만 be 플러스 pp니까 마지막 끝자리가 어떤 형태여야 돼? pp 형태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been pp. 그렇게 되면 되죠. 그게 최종 결과물이죠. 이거 니네가 다 까먹었을 텐데 시제 태의 시제를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의 시제를 적용하는 것도. 예컨대 과거 완료가 어떻게 되니? had pp죠. 그렇죠? had pp인데 요거의 끝자락만 be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과거 완료 수동태. 그럼 어떻게 되니? been pp 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had been pp. 미래 완료 진행 그러면 어떻게 되니? 시제가 형태가 will have been ing. 얘가 뭐니? 미래 완료 진행이죠. 시제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 그랬어. 그럼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겠니? 맨 끝자락만 be 플러스 pp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being pp 되겠죠. 맨 끝자락만 be 플러스 pp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will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볼 기회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이런 형태는 논리적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예컨대
과거 진행 어떻게 되니? was being, was were being. 시제 잘 기억 안 나면 시제 파트 다시 봐. 이게 과거 진행이죠.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과거 진행 수동 태도. 끝자락만 being, PP 하면 되는 거죠. being이 아니라 ing네. 미안해. 과거 진행은 was ing인데 끝자락만 being, PP. 끝자락만 be 플러스 PP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니? was being, PP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눈초리 보니까 시제 있는 법도 다 까먹었네. 시제도 되게 중요해. 시제 있는 법. 어떻게 읽어? 과거, 미래, 완료, 진행. 시제를 읽을 때 너 어떻게 읽으라 했니? 완료는 완료로, PP는 완료라고 읽고 ing는 진행으로 읽는다고 했죠. 미래, 완료, 진행. 지금 시제가 지금 눈빛 보니까 지금 시제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니네 집에 가서 반드시 시제표 적어준 거 시제 파트에 내가 시제표 적어줬어.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써보고 읽어보고 알겠어? 눈빛 보니까 시제 다 까먹었네 이 새끼들. 자 그래서 1, 2, 3, 4, 5 푸는데요. 1, 2, 3, 4, 5 푸는데 근데 2번 하나 풀어줘 볼까? 2번 The extra chair need 끊습니다. 추가적인 의자는 필요로 합니다. 동사 베이스먼트 지하실에서 블라블라 하기가 필요되어집니다. 얘 의미상의 주어 누구니? 의자겠네. 그쵸? 의자가 놓는 거니 놓여지는 거니? 놓여지는 거니까 to be placed. 의미상의 주어를 보고 판단해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동명사의 태 아까 얘기했죠? 의미상의 주어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주어 좀 보기 보자. Some athletes cheat. 진짜 몇몇 운동선수들은 cheat. 사기칩니다. 뭐함으로써? By performance enhancing drug.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먹는 거니 먹힘을 당하는 거니? 먹는 거니까 take. 왜? athlete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되셨죠? 마찬가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고요. 동명사도 마찬가지 시제가 있죠. 그래서 동명사도 시제가 같으면 얘는 단순 시제. 시제가 이전이면 완료 시제.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개. 기본 ing와 having pp 두 개. 그걸 수동으로 바꾸는 건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과 똑같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내가 3번 풀어줬네. 3번 풀어보자. The book 여기야. The book shows no signs of damages. show의 동사 표시. 그 책은 어떠한 손상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상의 신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In fact, 끊어. 사실 it shows의 동사 표시. 그것은 블라블라블라 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having pp네. 그쵸?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뭐라고? 동사보다 그 이전에 행한 것. 이 동사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거를 완료 시제로 표현한다고. 내가 책 사러 갔어. 근데 흔적이잖아. 흔적이 지금 손상의 흔적이 없어. 사실 다른 흔적들이 없어. 읽었다라는 흔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읽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having pp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표기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란 얘기니? 주어란 얘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죠.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문장 속에 있다는 얘기야. 없는 게 아니라. 근데 20원이 교과서 책이잖아. 책이 읽은 거니 읽혀진 거니? 읽혀진 거죠. having been read죠. been 예죠. been read. 이런 식으로 푼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 쭉쭉쭉 풀어갖고 오시고요. 영작 문제도 풀어갖고 오세요. 배열 문제도 쭉쭉쭉 풀어갖고 오시고요. 분사구문?
쭉쭉쭉 흘러가 보시고요. 분사의 능동과 수동. 자, 분사의 능동과 수동. 좀 많이 나갈 거야. 왜냐면 이거 빨리 끝내고 영장으로 넘어갈 거라서. 자, 분사의 능동과 수동. 분사도 똑같아. 분사도 똑같아. 능동과 수동 따져보려면 뭐 따져야 되니? 음성의 주어를 따져야 되죠? 음성의 주어를 따져야 돼? 이거 쓰시. 그럼 분사의 음성의 주어는 누구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분사의 음성의 주어는 누구냐를 따져봐야 되겠어. 자, 미리 선생님이 약방을 좀 치자면, 이 책이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 이 책이. 은혜야, 위에 거 설명 한번 읽어볼래? 좀 크게.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로 수식하는 역할로 주로 쓰인다. 이때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를 주어 동사로 생각하여 의미 관계에 따라 분사의 능동, 수동을 판단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수식을 받는 명사를 가지고 주어와 동사로 생각을 하래. 씨발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어 지금. 아까 뭐라 그랬니? 이 책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거 보고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꾸밈을 받는 말을 가지고 주어와 동사로 따져버려. 뭔 개소리야. 표현은 이렇게 돼 있고 예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문 속에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 거 보자고. 밑에 거. 밑에 거. 나는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 Hoping to be a singer. 가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얘기네. 농담이고. 자, 얘가 누굴 꾸며주니? 얘를 꾸며주죠? 자, 누가 희망하는 거니? 딸이 희망하는 거죠?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니? 꾸밈을 받는 말이라 그죠? 밑에 거 볼까? 아니, 이게 아니지. 밑에 거 볼까? The only thing. 끊으세요. 유일한 것은 뭐니? Making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is your smile. 너의 미소입니다.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 The only thing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꾸밈을 받는 말이죠? 결론. 분사에서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니? 분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니?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 보호 역할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파트 보는 거야? 명사 수식 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꾸밈을 받는 말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야. 보여주고 있잖아. 그걸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자, 봐. 얘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관계대명사 주격일 때 내가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라 그랬니? 선행사가 주어라 그랬죠? 즉 관계대명사 주격은 줄여서 쓸 때 뭘로 줄여 쓸 수 있냐면 주격은 분사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그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 파트는 몰라도 돼. 관계대명사 주격은 줄였을 때 분사로 줄였을 수 있다는 건 몰라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되면 내가 그거 설명해 줄 거야.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바꿔주고 명사절은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로 동명사로 바꿔주고 관계대명사는 주격은 분사로 바꿔 쓰고 목적격은 투부정사로 바꿔 쓴다는 걸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왜 그걸 알아야 나중에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그건 몰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꾸며주는 말, 꾸며줄 때는 꾸밈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걸 보여준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The writer 주격이잖아.
주격인데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니? 선행사가 주어지. 그런데 이건 뭐냐 지금?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며 생략되면 뭐만 남니? PP만 남지. 그럼 이 PP의 음사의 주어는 누구니? 꾸미를 받는 말. 없는 게 아니라 따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무슨 이해됐어? 문법서에서 여러분들 문법서에서 또는 나 말고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분사 파트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따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서에 나와 있지 않는 거야. 왜? 문장 속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나오는데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왜?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꾸미를 받는 말. 됐죠? 자, 그럼 요 경우를 한번 봐야 되겠네. 보어의 경우. 보어의 경우 보겠습니다. 예문 적어. 적습니다. 뭐니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명사 수식하는 경우를 봤고 지금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좀 보자고요. 얘는 뭐니 주격보호. 얘는 뭐니 목적격보호. 자, 주격보호 두려워. 누가 두려워하는 거니 지금? 주어죠? 즉 주격보호로 쓰일 때는 누가 의미상의 주어니?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목적격 보호는 얘기할 것도 없죠. 목적격 보호는 즉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무슨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라고. 그럼 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니? 목적어. 자, 그럼 결론. 분사로 쓰인 경우에는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근데 명사를 꾸며줄 때나 또는 보호 역할을 할 때 그 두 모두 경우 다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 속에 다 드러나죠. 꾸며줄 때는 꾸밈을 받는 말이, 보호로 쓰일 때는 주격보호로 쓰일 때는 주어가,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지. 그럼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경우에 다. 왜? 문장 속에 나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분사 파트를 능동으로 써야 될지 수동으로 써야 될지는 누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보고 판단할 때 문장 속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분사의 경우에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주어와 동사로 생각해라. 왜? 수식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 뭐라고 되어 있냐?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것이면 능동, 받는 것이면 수동. 이란 얘기는 수식받는 명사가 뭐란 얘기네?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네. 이해되셨죠? 자, 1번 80% of the population, 그 인구의 80%가 is from various ethnic group, 다양한 민족 그룹에서 왔습니다. 블라블라 different language, 꾸밈을 받는 말. 이 민족 그룹이 다양한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니 말되어지는 거니 말하는 거니까 speaking. 왜? 꾸밈을 받는 말이 의미상의 주어라니까요. 밑에 거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 항상 추천들이 있었습니다. 뭐해는 꾸며주죠? 블라블라 to athlete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행해진 행한 거니? 추천을 지가 한 거니? 추천되어진 거니? 추천이 되어진 거죠? made죠. 뭐에 대해서? That could enhance the athletic performance. 경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선수들에게 행해지는 추천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는 누구야? 문제는 어디까지? 87페이지까지 풀어보고 싶네요. 됐죠? 풀고 미리 채점까지 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틀린 거 풀이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뒷부분은 뭐니? 분사구문의 의미상이 주어져.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이 주어는 내가 뭐니? 분사구문은 되게 많이 설명했어, 그렇죠? 다시 분사구문 좀 설명하고 짤막하게 설명하고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를 판단해서 어떻게 풀 거냐 또 다음 시간에 해줄게. 됐죠?